안녕하세요. 시사건건입니다. 자, 이번에 다뤄볼 이야기는요. 김재련 변호사 아시죠? 김재련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게 이 당시만 해도 꽤나 좀 이슈가 됐었던 사건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2015년 1월입니다. 2015년 1월인데요. 자, 여가부 김재련 국장 민원인 앞 다리 꼬고 앉아서 사과해 폭언 무리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살펴봤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국민 상대 갑질 끝판왕 민원인들 경질하라 분노 이런 이야기인데 2015년 1월 26일인 것 같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사건 피해자 모친 유미자 씨 등은 여가부에 민원을 내러 여가부 국장 김재련을 찾아 방문했다. 폭언을 듣는 등 봉변을 당했다. 3시 면담이 충정로 커피숍에서 예정되어 있는데 민원 유발 당사자 박근하 변호사, 조중신 소장이 장소가 마음에 안 들어 못 나간다 라고 통보하자 여가부 김재련 국장 또한 면담 못한다며 거부하여 결국 민원인들이 직접 위 여가부 추천 변호사 센터를 관할하는 여가부를 찾아간 것입니다. 여가부가 위치한 종합청사에서 여가부 직원과 기자는 못 들어간다. 민원인만 들어오시라 하여 한참을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원래 약속 시간에 거의 2시간이 지난 4시 43분이 되어서야 김재련 국장과 권익증진국에서 대면했다. 대화 분위기는 매우 적대적이었다. 김재련 국장은 사망한 딸의 어머니 유미자 씨의 민원 문자를 스팸 문자 처리했다고 대놓고 말했다. 박근하 변호사에 대한 항의를 하자 김재련 국장은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할 수 없으며 여가부는 징계 권한이 없다. 박근하 변호사 본인은 아니라고 한다며 민원인인 유미자 씨의 말을 반박하며 대화는 원점을 맴돌았다. 심지어 유미자 씨가 박근하와 주고받은 메일, 박근하 스스로 여가부 장관상 반납하기로 한 사실 등을 들어 박근하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으니 관할부서 여가부가 나서서 박근하를 징계하여야 하지 않느냐. 왜 박근하가 장소가 마음에 안 들어 못 온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면담을 거부하는데 여가부는 자꾸만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느냐며 항의하자 김재련 국장은 어머님은 왜 여가부가 말한 장소를 거절하셨느냐. 어머님만 거절할 수 있고 그분은 거절하면 안 되나 하며 끝까지 민원 유발자를 두둔하였다. 그리고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김재련 국장의 갑질은 끝이 없었다. 사건을 해결해달라는 유미자 씨의 절절한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김재련 국장은 다리를 꼬고 앉아 민원인의 말을 반박하고 화가 난 유미자 씨가 내가 손목이라도 그으면 내 민원사항이 사실이라고 믿어줄 거예요 라고 말하자 아니요 라며 차갑게 대꾸했다. 다리를 꼰 채 아이 참 하늘에서 죽은 따님이 지켜보고 있으실 것 같아요 하며 딸이 수치스러운 일로 사망하여 그 고통 속에 사는 엄마의 가슴을 후벼 파는 무례한 발언을 하는 등의 일도 수차례 반복되었다. 보다 못한 기자가 항의를 하자 그 기사도 명예훼손감이다. 고소하고 싶었다. 구속시키고 싶었다. 라며 공무원이 과연 국민에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수위를 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여가부 국장의 입에서는 옆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여가부 직원들이 다 듣고 있음에도 민원인과 기자를 향해 수도 없이 고소, 구속 등 위협적인 단어들이 쏟아졌다. 피해자 가족들은 여가부 국장이라면서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오히려 죽은 내 딸에 대해 하늘에서 따님이 어쩌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2번 죽일 수 있단 말인가.
개인이 하기 힘드니 정부기관인 여성가족부를 믿고 뾰족한 수가 있나 국민으로서 관할 관청을 찾은 것 아닌가. 그런데 책임자라는 사람이 다리까지 꼬고 앉아 오죽하면 손목이라도 그으면 믿어주겠냐라는 말을 하는 민원인에게 오히려 사과를 하라니. 그렇게 자기 업무에 대한 불평이 듣기 싫으면 속 편하게 일반인으로 있을 것이지 왜 공무원이라는 자리를 개방직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공무원은 긍정적 태도로 친절하게 성심복무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자기 초상권이 어쩌고 하며 구속이니 고소니 머리가 하얗게 새서 불쌍했다는 둥 민원인을 적대시하는 발언이나 하고 있는 게 김재련 국장이다. 김재련 국장이야말로 여가부를 무능하고 국민을 적으로 인식하는 부처로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김재련 국장을 파면 징계하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또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몸져 누워 있다며 기자가 동행해도 이렇게 적대적이고 공격적인데 민원인이 혼자 가면 어떻게 대할지 뻔한 것 아니냐. 다른 피해자들은 나와 같은 제2의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고 전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한 것은 성 관련 나쁜 일입니다. 김재련이라는 사람이 2015년에 여가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국장으로 있었는데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아주 불미스러운 사망사건 피해자 그 모친 유미자 씨에게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상하죠? 지금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피해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또 다른 증거라고 내놓는 것이 샤워를 할 때 속옷을 갖다 주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증거를 낼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 거기다가 속옷을 갖다 주는 것이 전 모르겠어요. 속옷을 입어보라는 것도 아니고 속옷을 좀 갖다 주면 안 됩니까? 비서잖아요. 수행 비서 아닙니까? 그럼 갖다 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모르겠어요. 마라톤을 함께 뛰면 기록이 잘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그 비서는 마라톤을 함께 뛴 적이 없다. 박원순 시장과 함께 뛰었던 사람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고 뭔가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2015년도 언제인 줄 아시죠? 박근혜 정권 시절에 여가부의 국장 김재련 변호사 그리고 그의 남편은 이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의 동영상 아시죠? 그분은 참 이 나이도 많으신 분이 말이죠. 기력이 좋으신 건지 아무튼 그 동영상을 삼성에게 일러 바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YTN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결국 박근혜 정부 때 YTN이 완전히 장악당한 그 당시에 아주 맹활약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김재련 변호사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 고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 2015년도에 여가부 국장으로 있었을 때 있었던 일. 자, 이 수치스러운 범행 피해자의 부모가 엄마가 여가부에 찾아갔는데 가해자의 편을 드는 여가부의 국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행동과 그 당시의 행동이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은 샤워할 때 속옷을 갖다 준 것만으로도 잘못한 것이다 라고 정말 열변을 토하는
그런 여성 지킴이 아닙니까? 이런 여성을 지키는 투사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5년 전만 하더라도 정반대의 행동을 했었던 사람이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네, 참으로 이상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참. 끝으로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공장장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이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박원순을 처음 만난 것은 90년대 후반 본인이 설립을 주도한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이었습니다. 한 행사에 참석했던 제게 박원순은 다짜고짜 참여연대 홈페이지 개편을 도와달라 요청했고 저는 바로 거절했습니다. 시민단체 살림이야 예나 지금이나 뻔하니 재능 기부를 해달라는 것이었으니까요. 제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였기에 이후 몇 주간 그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도 도망 다녔으나 결국은 항복하고 맙니다. 포기를 모르는 그의 열정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역사문제연구소 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이 살던 한남동 57평 아파트와 연희동 땅을 모두 내놓았다는 말을 듣고서는 더는 도망 다닐 염치가 없었던 거죠. 박원순에 대한 제 기억은 온통 그런 겁니다. 그게 될 리가 없다고 다들 고개 젓는 일을 새로 시작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의 뒤통수만 보여도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걸리면 또 끌려갈 테니까. 그는 그렇게 누구도 해낼 수 없을 것 같았던 수많은 공적 영역의 과제들을 자신의 재산과 열정과 삶을 다 바쳐서 기적처럼 성공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을 그에게 빚진 바 큽니다. 그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이가 있고 그분이 마음의 평화와 자신의 정의를 구현하길 바랍니다. 그 일은 또 그 일대로 앞으로 진행될 겁니다. 동시에 저는 박원순을 추모합니다. 그의 공적 삶은 그것대로 추모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자, 김어준 공장장이 얘기하는 박원순이라는 사람은 추모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자,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알진 못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다라는 거죠. 57평대 한남동 아파트를 역사문제연구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내놓았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지금 얼마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장을 8년인가 했나요? 8년, 9년 이렇게 하면서 본인 명의로 된 집도 차도 없고 재산은 점점점 마이너스가 돼가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온 사람에게 확정되지도 않은 일방의 주장을 가지고 추모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는 추모받을 자격이 있다.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자, 김재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봤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